한 주의 중심 수요 일장, 투자 중심도 이분과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 오늘도 함께 해보시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이슈부터 먼저 출발을 해볼 텐데요. 간밤에도 뜨거웠고 어제장에서도 뜨거웠던 반도체부터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중국에 H20 칩을 판매 시작하겠다라는 소식에 삼성전자가 어제장에서 2% 가까이 탄력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간밤에도 엔비디아 4%대 상승이 나왔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법 리스크도 해소가 됐다 보니까 좀 드디어 날개를 펴는 시기가 오는 걸까요, 이사님? 네, 삼성전자가 이제는 날개를 달면 반도체 소부장은 더 날아가겠죠. 그쵸. 그게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자, 그럼 주요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8만 원 가가지고 우리 500만 삼성전자 갖고 있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는 그런 꿈을 갖고 있답니다. 자, 엔비디아가 어제 이제 그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 저사양 그 AI 칩이죠. H20에 대해서 판매를 재개할 수 있도록 그 엔비디아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중국과 미국이 무역 협상이 잘 되고 있다 이런 또 표현도 되겠죠. 자, 그런데 요 H20 칩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중국에 수출하는 저사양 저성능 AI 칩이 되겠는데 그럼 우리가 처음에 그 이슈 처음 화두에서 왜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요런 뉴스가 나오니까 1.9% 주가가 올랐느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그 2분기 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뭐냐면 미국 이제 중국으로 엔비디아가 요것도 수출을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H20에 들어가는 이 메모리를 공급을 하거든요. 그게 제한이 됐어요. 근데 이제 풀렸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서 반응을 했는데 저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2,312억을 매수를 했는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삼성전자양 반도체 소부장이 그동안에 안 갔어요. 근데 이제는 간다는 말이죠. 저는 그게 포커싱인데 신택이죠. 저희가 이 시간에 6월 30일 날 이 종목을 소개를 했는데 14.35% 올라가면서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신택이라는 종목은 왜 갔을까? 삼성전자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CXL이나 그리고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엔비디아가 속캠을 월간 80만 대 정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 시작을 했다.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심택이 이런 부분과 연관이 있는데 제가 또 누굽니까? 심택을 위해서 갈 종목을 또 오늘 준비했습니다. 리포트를 확인해 보니까 HBM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SK하이닉스의 비중은 오히려 축소를 해야 된다 이런 국내 애널리스트의 견해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 어제장을 생각해보면 삼성전자는 오르고 하이닉스는 30만 원을 찍고 숨고르기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판단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이제 이렇게 국내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에 SK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갔던 이유는 뭐냐면 엔비디아의 물량을 독점으로 장악을 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엔비디아한테 이제 공급하게 된다 그러면 그 독점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SK하이닉스 쉬어가고 삼성전자 올라간다 그런 논리인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반대하는 게 외국인 그 리포트 있지 않습니까? 시티 글로벌이나 그다음에 그 JP 모간 그리고 맥쿼리 특히 맥쿼리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을 2027년 가면 90조를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견해를 보면 이런 견해가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HBM 시장 규모는 커질 것이고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갑이 을이 아니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익을 향유할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서는 SK 하이닉스가 더 독점력이 클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좋고 SK 하이닉스도 똑같이 좋은데 SK 하이닉스가 더 좋을 것이다. 저는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은 둘 중에 굳이 하나를 선택을 하자면 하이닉스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시선으로 보고 있었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따라잡아야 할 반도체 소부장 종목은 뭐가 있을지 첫 번째 주력 상품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택도 어제 굉장히 잘 갔잖아요. 그 후속주로 저희 어디를 보면 될까요? 바로 그 후속 종목은 바로 TLB가 되겠습니다. 정말 제가 아껴뒀던 종목이에요.
끔찍하겠는데 제가 이 종목의 그래프를 계속 매일같이 돌려봤습니다. 언제 들고 가야 되나 돌려봤는데 자 그럼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좋아지더군요. 보니까 여기 보시면 매출액은 이제 올해 지금 2,340억 2024년보다 매출액도 한 40% 정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보시면은 여기 30억짜리가 150억으로 증가하죠. 무려 500%나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돋보이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꾸준하게 지금 그 매출액은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회사 숫자를 확인했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이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구체적인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속캠에 참여한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지금 들어가는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들어갈 때 엔비디아는 아예 여기 들어가는 그 칩을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여기 장악하고 있는 것은 인텔하고 삼성전자가 장악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인텔과 같은 역할을 하겠다 이 말이죠. 여기 들어간 조그만 AI 칩을 자기가 집어넣겠다. 바로 이게 속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AI 칩이 이제 근거지로 자리 잡으려면 거기다 기판이 필요한 겁니다. AI 칩을 꽂는 것이고 메모리 칩을 꽂는 기판이 필요한데 바로 그거를 TLB가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르쳐서 이제 올해 연초에 그걸 피지컬 AI로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또 이제 하나는 자동차나 로봇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왜 속캠은 조그만 AI 칩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큰 이거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여기하고 속캠의 대항마로서 삼성전 SK하이닉스가 CXL이죠. 컴퓨터 익스프레스가 빨리 달린다 그런 뜻이잖아요. 링크, 연결시킨다 그런 건데 AI 시대를 맞이해서 컴퓨터를 빨리빨리 연결시켜주는 것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역시 여기에 들어가는 기판도 TLB가 하고 심텍도 하고 그렇다는 그래서 두 종목이 어제 강하게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은 속캠 그리고 CXL 관련주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TLB를 편입할 타이밍이 돌아왔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네. 저희 가격 전략도 차트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가격 전략은 먼저 항상 저는 악어입을 보는 건데 이게 악어입 탄 것만 공략하면 쉬워요. 저는 찾기 쉽거든요. 보시면 악어입으로 들어오면 안 보면 되는 거죠. 벗어났네. 강하게. 네. 거래량은 동반해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살포시 눌러주면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주봉을 또 보더라도 여기서 자, 계속 주봉에서는 악어입을 탔었네요. 보니까 6주간 연속 양봉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계속 매집했다는 그런 말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악어입이 양쪽으로 벌어지려고 준비하고 있네요. 주봉에서. 그렇다면 뭔가 지금 좋은 호재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네. 보니까 속캠과 CXL이 되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 전략은 이 종목의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24,800원 만약에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시초가를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이 27,000원, 2차 목표가는 29,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이어서 리뷰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8일에 편입했었던 한화손해보험 체크를 해볼 텐데요. 2차 목표가 6,560원은 7월 10일에 달성을 했었고요. 수익률은 최고가 기준으로 4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보험주뿐만이 아니라 증권주도 모처럼 쉬어간 하루였는데 사실 워낙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지금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이상할 구간은 아니긴 하거든요. 보험주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이사님? 제가 그러면 먼저 DB손해보험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계속 사상 최고치네요. 그렇죠? 같은 손해보험인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화손해보험을 볼까요? 자, 한화손해보험은 같은 손해보험인데 왜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보니까 악어입을 탔죠. 이제 타가지고 막 벌어지잖아요. 악어입을 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데 여기서 여기를 박스권을 다 뚫었어요. 뚫었군요. 왜 뚫었을까요? 가뜩이나 이 회사가 PBR 0.12배입니다. 싸잖아요. 그런데 약간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주주하는 정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PBR이 약 1.3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10분의 1도 안 되는 0.12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상속세법을 개정하고 자사주 소각시켜라. 이런 게 이제 강제사항으로 되면서
나도 가야지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박스권을 뚫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니까 월봉에서는 본격적으로 악어입이 쫙쫙 벌어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잠시 멈췄지만은 네. 저는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룸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보험주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진단이었고요. 저희 하나손해보험 3차 목표가는 얼마로 잡아볼까요? 8,6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손해보험 다음 목표가는 8,6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도 마찬가지로 한마디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시장의 큰 손인 연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여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상승기에 접어들었던 지난달 6월부터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책 수혜주, 이 상법 개정 수혜주는 계속해서 줍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연기금이 참 잘하고 있어요. 이익은 챙기고 또 네. 상법 수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회사 아닙니까? 싸니까 담고 있다. 저는 박수 쳐드리고 있습니다. 연기금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돈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차곡차곡 돈 들어오니까. 네. 자, 그럼 어떤 전략을 취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1,682억을 차익 실현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작년에 12월 달부터 그 우리 코스피가 2,300 밑에서는 연기금이 계속 샀습니다. 외국인이 파는 걸. 그거를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상법 개정안 수혜주는 사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지금 1조 7,880억 사고 있고 기관들이 지금 현재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이 팔고 있죠. 네. 그런데 보니까 요 주식들은 사고 있네요. 상법 개정안 수혜주 지주회사죠. LG화학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빌, 그다음에 현대로템, 방산주하고 원전은 지금 차익 실현하고 있다라고. 제가 요건 차익 실현 하시라고 또 얘기 드렸습니다. 네,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주사는 사고 있고 기존의 주도주였던 방산 그리고 원전주는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라는 점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이제 종목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 어딘지 너무 궁금한데 네. 두 번째 어느 쪽 가져오셨어요? 자, 연극임이 살만한 바로 포스코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네. 연극임이 살만하죠. 왜? 주가가 많이 떨어져 나서. 자, 그럼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전망을 보면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연간 71조, 73조 대, 자, 굉장히 매출액이 많은데 시가총액이 지금 27조, 26조를 넘나들고 있는 회사고요. 연간 영업이익은 2조 8,210억, 내년에는 이제 3조 5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요거 가지고는 약간 퍼가 좀 높죠. 퍼가 15배를 넘는 상황인데, 자, 그렇지만 이 종목을 PBR을 보면 좀 낮은 상황이죠. 낮은 상황인데, 자, 이 종목에 또 투자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동안에 포스코가 그 영업이익이 떨어졌던 이유는 뭐냐면 중국에서 밀어내기 식으로 철강을 막 이렇게 수출을 했어요. 싸게. 근데 중국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기들이 5천만 톤을 감산을 하게 되면 국제 철강가 값이 이제 하방 더 이상 가격을 빠지지 않고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7월 말경에 열연 강판에 대해서 반등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요거는 일본산과 중국산이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열혈 강판에 대해서 약 관세율을 최대한 38% 정도 그 부과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 철강값 내수 가격을 끌어올리는 기능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포스코 주가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이 철강에 감산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철강값의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포스코 홀딩스를 오늘 장에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통해서 한번 가격 전략도 세워볼까요?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연기금이 살만한 위치지 않습니까? 가격이 바닥이고. 자, 그 다음에 주봉을 보면 드디어 이건 주봉입니다. 한번 실패했는데 돌아서면서 악어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바닥에서 벌어지고 있죠. 굉장히 좋은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역시나 볼린저 밴드, 이 악어입에 올라탄 종목이었네요. 저희 매수가 목표가도 한번 설정해 주시죠. 자, 매수가 범위는 32만 1,000원 말씀드리고요. 안 되면 시초가라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34만 5,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6% 이권입니다. 37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5만 원인데 저희가 지금 여기 들어온 갖고 온 종목은 한 달 지나면 거의 20% 수익이 났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20% 수익을 3번만 먹으면 원금이 2배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매수가는 32만 1,000원이었는데요. 체결이 안 됐을 시에는 시초가에 진입해 보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 34만 5,000원, 달성했을 시에 2차는 37만 원, 그리고 손절가 25만 원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더 많은 인사이트는 또 어디로 가면 드릴 수 있는지 자세하게 경로 소개해 주세요. 제가 지금 MBN 골드 무료 방송 켜놨고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다음 유튜브에서 MBN 골드 박병주라고 검색하셔가지고 8시에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무료 방송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중권주나 두산에는 필리티나 지주사 이런 종목들을 문자처럼 받는 느낌 있습니다. 거기는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인데 거기 찾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 N 들어가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검색을 하셔서 글자를 터치하시면 거기 들어오시면 제가 장중에 종목 타임이 오면 적절한 타임에서 문자처럼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수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사님은 반도체주, 그 안에서도 소캠 그리고 CX의 관련주에 집중을 하고 있었고요. 지주사 여전히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던 TLB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투자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열심히 고민해서 내일 아침 6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